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 발표를 하게 된 워프렌즈 11기 신수빈입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지구에 코로나가 등장할 때 호주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교적 최근에 워홀을 다녀왔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워홀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중점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 전에 제가 워홀 국가를 선정할 때 썼던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국가를 어디로 갈지 정할 때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을 적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각각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내 자신이 어떤 나라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나라는 저절로 적은 내용이 적히고 관심이 있는 나라는 마인드맵 내용이 풍부하고 자세해집니다. 본격적인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비행기표를 앞당긴 이야기, 두 번째 호주의 락다운을 겪은 이야기,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야기,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기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행기표를 앞당기다입니다. 저는 호주 워홀을 2018년도부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워홀 준비를 시작한 건 대학교를 휴학하고 2019년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정도 워홀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2020년 초쯤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워홀 비자를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3월 15일에 호주로 가는 중국 경유 비행기를 구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긴 시간 준비했던 워홀을 이 하늘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상황을 정말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앞당겨서 2월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호주가 사실 산불도 크게 났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에 있던 워홀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망설여졌고 두려움도 생겨났지만 저의 워홀 계획에 그만큼 확신이 있었고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욱 컸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변경해서 그렇게 2월에 호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브리즈번에 도착한 저는 호주가 국경을 닫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공항 경비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했지만 예상외로 수월하게 전자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호주에 들어오고 정확히 7일 후에 호주의 국경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약 2년 동안 국제 보더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보더 규제는 예전보다 많이 유해졌지만 현재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되는 지금 시점에 혹시 모를 현지의 국내 보더 규정이나 출국 시 항공편 그리고 입국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신 후에 워홀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더해서 이에 대한 규정을 검색을 하실 때 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락다운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호주에 들어온 기쁨도 잠시 국제 보더가 막힌과 거의 동시에 브리즈번 지역의 락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거나 일을 하러 출근하는 것 이외에 모든 사적인 이동이 금지가 되었었고 당연히 시티의 일자리가 매우 적었습니다. 카페나 식당도 거의 테이크어웨이나 배달 위주로 했었고 그리고 호텔 직종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만 영업을 이어나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경우에도 브리즈번에서 워홀러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은 대부분 식품을 다루는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얻으면서까지 새로운 워커들을 구하려 하지 않아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세컨 비자 일수를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워킹 호스텔이 많은 지역을 고른 뒤에 번다버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시급제 농장에서 마카다미아라는 견과류를 솔팅, 즉 품질을 분류하는 파트를 맡아서 일을 했었고 장시간 앉아서 기계가 쏟아내는 마카다미아들을 빠르게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의 강도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기계의 소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청력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항상 청력 보호를 위해서 농장주가 준비해준 청력 보호기를 끼고 일을 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워킹 호스텔에서 구해준 일자리였습니다. 워킹 호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워킹 호스텔에 장기간 머물면 농장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형태의 호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텔의 방값이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티에 일자리가 없어서 농장으로 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스텔의 일주일 방값이 200불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워킹 호스텔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바로 일을 해야만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농장 직접 컨택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선택한 수단이었습니다. 워킹 호스텔은 보통 한 방에 4인 이상이 함께 지내고 화장실도 다 인원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농장 직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을 지원받는 곳도 많으니까 예비 워홀러 분들은 자율적으로 좋은 농장을 고르셔서 생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세컨 비자 일수를 다 채우고 호주의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한국보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브리즈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명 이하로 발생할 때쯤이었고 그때 저는 다시 브리즈번 시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먼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목표는 서호주로 가서 광산업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광산업에서 그나마 들어가기 쉽다는 FIFO 유틸리티 포지션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FIFO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FIFO는 Fly in, Fly out의 약자로 예를 들어서 광산일처럼 외딴 현장에 오래 머물러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면서 보통 2주 정도 해당 근무지에 살면서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파이포 잡에 입문했던 유틸리티 포지션은 워커들이 생활하는 곳, 식당, 숙소, 오피스, 광산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포지션입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시려면 화이트 카드하고 호주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포지션을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푸드 세이프티나 RSA 등을 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 오럴스에서 일을 하면서 푸드 세이프티를 취득을 했고 온라인으로 RSA를 취득했습니다. 화이트 카드는 오프라인으로 학원에서 취득을 했고 당일에 바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제 이력서로 온라인 지원을 계속한 결과 5곳의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 2곳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리오틴토 금광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경력이 없고 영어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서 이력서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잡헌팅에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리프트 자격증과 같이 취업에 있어서 큰 강점이 되는 그런 자격증을 하나 따시던지 자신이 일하고 싶은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들을 찾아보시고 그거를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 직종과 내 적성이 맞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경력이 부족한 초기 워홀러들한테 이런 간단한 수료증이랑 자격증들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얻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래 광산업은 한국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남미 워홀러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 직종인데 이 국제 보더를 닫았기 때문에 워홀러 유입이 없어서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이포 경력이 아예 없던 저도 비교적 쉽게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캐주얼로 일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일을 주지 않는 에이전시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워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일이 넘쳐났고 에이전시에서도 계속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당시에 백신을 꼭 2차 이상 맞아야 파이포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규칙이 취소가 되어 있고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아도 파이프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구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에이전시에서 받은 메일인데요. 혹시 제가 호주에 다시 들어왔다면 다시 일을 해줄 수 있냐는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직 호주 내에 새로 지원하는 사람이나 경력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호주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워커들이 많이 모자란 인력난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워홀러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기 때문에 호주 워홀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워홀러 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난 느낌인데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듯이 이 시기에 워홀을 가시는 분들이 모두 기회를 잡고 호주 워홀이 인생에서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